자, 3회, 가형 3회, 일단은 5번부터 볼게요. 5번, 요거는 5번이긴 한데, 이 개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야. 알았지? 개념 정리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해놓고 가셔야 돼. 이게 지금, 내신 때 하고 나서 안 하고, 이제 오래된 내용이거든요? 일단 어떤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동경을 빼요. 세타, 뭐 알파, 베타로 할까, 그냥? 알파 베타를 일치하면은 알파하고 베타를 뺍니다. 빼서 그게 이제 EM 파이 형태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n 자체는 뭐 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0, 1, 2 쭉쭉쭉 가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y축 대칭일 경우 어떻게 하지? y축 대칭은 이런 동경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y축 대칭이면 요 동경이거든요. 베타지. 그치? 근데 각도는 여기랑 여기 각도가 똑같아.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뭐가 되냐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은 180도가 돼요. 맞지? 그래서 2n 파이 플러스 파이라 그래서 2n 플러스 1로 묶어서 파이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 그 다음에 x축 대칭도 있어. 그죠? x축 대칭 같은 경우는 자 동경을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근데 얘가 x축 대칭이면은 각도가 여기랑 여기가 각이 같을 거 아니야. 그지?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는 각도거든. 그러니까 알파의 베타의 빈자리를 알파에 채워버리면 한 바퀴가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2m 파이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바퀴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y는 x 대칭이 있죠. y는 x 대칭이 있어. y는 x 대칭 같은 경우는 자, 이 어떤 동경을 y는 x로 대칭을 시킨다. 그럼 y는 x라는 직선이 필요하겠죠? 그죠? y는 x 45도를 만드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y는 x 대칭인 거야. 그럼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거든. 동경을 표시해 보면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야. 그러니까 알파랑 두 개를 베타를 어떻게 돼? 알파 베타를 더하면은 일단 EM파이는 기본 깔고 가는 겁니다. 이제 90도가 되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와 같은 원리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두 개를 더하잖아. 더하면은 2m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되는 형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 방향이 반대. 5번을 일치하는 건데 방향이 반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할 수 있거든. 어떤 동경이 방향이 반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거든요. 근데 동경은 얘가 알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잖아요.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를 하잖아. 맞지? 맨 위에도 베타 빼기 알파 해야 된다. 그죠? 어쨌든 큰 거에 작은 걸 빼게 되면은 두 개 빼게 되면 180도가 되거든. 그래서 2n 파이 플러스 파이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 돼요. 큰 거. 누가 봐도 n 파이하고 2n 파이 중에 2n 세타지. 2n 세타 중에 자, 두 개를 빼면 뭐가 된다고? 얘가 어떤 여기 m이 시장 2k 파이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k를 0부터 쭉 반복할 때까지 넣어주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은 자, n 세타가 뭐가 됩니까? 2k 파이가 돼가지고 세타 자체가 n분의 2k 파이거든. 근데 이러한 세타의 최소값을 an이라고 하자. 그죠? 최소값 세타 0이 아니기 때문에 n분의 2파이가 처음 아닐까? k가 얘가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값을 얘를 an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야. an 자체가.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역수 취해가지고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1번이에요 11번을 보면은 뭐지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1-r분의 a1 이 3이란 얘기야. 그런데 어차피 서로 다른 두 등비수열이고 첫째 항이 자연수고 합이 3이다. 그러면은 1-r분의 b1도 3일 거고 공비를 r로 r2 해도 되는데 자 봐봐. 여기서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어. 그러면 a1이 3의 1-r1이거든.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자연수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R1 자체가 어차피 수렴하니까 0에서 1 사이지.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면은 1-R1은 어떻게 돼요? 0에서 얘도 1 사이죠. 그럼 3배를 하게 되면 0에서 1-R1 3배지. 3의 1-R1이 3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면 A1이라는 첫째 항은 2약이고, 따라서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뭐야? A1이 될 수 있는 건 2 아니면 1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2면 얘는 1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이면 얘가 2인 거지. 근데 뭐 상관없어. 어차피 두 개 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 세트로 가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1이 2면은 공비가 얼마란 얘기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3분의 1이 나오고, A1이 1이면은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얘 공비는 얼마가 돼? 9분의 2가 되겠죠. 첫째 항은 이거 두 개 곱하면,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가 B1, 둘 중에 하나가 A1이란 얘기야. 누가 어떤 건지 모르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전체 n-1제곱 이런 꼴이니까 등비급수 합 구하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2번인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이 10이 되도록, 자연수 x야. 맞지? 그러면은 그래프 일단 그려보자고. 알겠죠? 사인 6분의 파이 x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어떤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부등식을 보면은 직선 윗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 자연수를 다 더했을 때 이게 10이 돼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무심코 직선을 말이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긋게 되면은,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근데 어차피 그러면 내가 했을 때 1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니야, 무조건 자연수면. 그죠? 상황이. 그러면은 여기에 1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2가 있을 거고, 한가운데가 3이겠죠? 아직 더하면 6이죠? 근데 4까지는 들어가 줘야 이게 합이 10이 나와요. 그러면 5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5는 이 교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 직선 n분의 1x라는 직선이 이 4를 지나는 순간 다음부터야. 4는 지나면 안 돼. 왜냐면은 부등호가 지금 등호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4를 지나는 순간하고 5를 지나는 순간 요 사이에 존재하면 되는데, 4 쪽에는 등호를 넣으면 안 돼. 5는 돼도 상관없죠. 어차피 큰 쪽이니까 얘는 5를 지나면 상관없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따라서 결국에는 자 사인, 자 사인 6분의 파이 곱하기 4, 그러니까 사인은 얼마야?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인 2분의 루트 3을 누가 지나가요? n분의 1 곱하기 4가 지나는 순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5파인가요?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를, 그죠? 그러면 2분의 1이겠지. 2분의 1을 n분의 1 곱하기 5가 지나는 순간. 그런데 5 쪽은 등호를 넣어주고 얘는 등호를 4는 넣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로 갑니다. 16번을 보면은 뭐 별거 아니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그 A6이 마이너스 26이니까 이런 거야. 다 마이너스를 만들었을 거 아니니? 그러면은 A6이 마이너스 26이었으면은 A5는, 그죠? 밑에다 넣지 않았을까? 밑에다 넣어서 양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3을 넣어야만, 맞다, 13이죠. 13을 넣어야만 되겠지. 그러면 13이 나왔다는 거는 밑에다 넣진 않았을 텐데 위에다 넣겠죠. 그죠? 음수를 넣었을 테니까.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이게 앞부분이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 6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A3은 또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밑에다 넣겠지. 그러면은 3을 넣었을 거고,
A2는 3이 나오려면 여기 앞부분에다가 여기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1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맞지? 자, 17번인데 17번 선생님이 한번 그려봤어. 얘가 지금 x 같은 경우에는 m의 시그마 제곱이잖아. 근데 x 바 같은 경우에는 m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표준 편차가 더 작아요. 작으면은 평균에 더 몰려있기 때문에, 자, 요게 얘가 x 그래프고요, 요게 y 그래프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 알지? 그러면 t를 움직일 때마다 t 이상의 넓이에서 여기 x바의 t 이상의 넓이를 빼시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활하게 계산이 돼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냥 보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P에 x가 t 이상인 거는 냅둘게. 자, 1-P에 x 바 t 이하, 요거 괜찮죠? 그죠? 이 부분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봐봐, P에 x가 t 이상 더하기 P의 x바는 t 이하 빼기 1이야. 그러면 이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사실은 이 앞에 부분만 보면 되는 거죠. 1을 빼는 거 어차피 뭐 다 똑같이 1을 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해 보면 볼게요. 자, t를 쌤 여기서부터 볼게. t1하고 t2를 좀 비교를 해 볼게요. 맞지? 알겠죠? 이 라지ft라는 함수가 어떤 변화 추이를 보이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여기서 원하는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럼 t1에서 t2로 갈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부분의 넓이, x가 t 이상의 넓이는,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넓이였거든요. 그죠? 이쪽 넓이에서 그 다음에 어느 부분, 여기 부분의 넓이를 더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 그런데 t2로 가게 되면은 그 넓이가 점점 y쪽 넓이는 늘어나면서, 그죠? x쪽 넓이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줄어들어요. 그런데 차이가 어떻습니까? 비는 부분이 요만큼이 비죠. 그럼 어떻게 돼? 점점 이 전체 넓이의 합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감소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게 언제 역전을 하냐? 알파가 지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y가 더 넓이가 넓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바뀔 거라고. t2에서 t1으로 갈 때 이게 이제 다시 증가로 바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m이 딱 되면 어떨까요? t 값이 m이 되게 되면은 얘는 그냥 0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자, 여기도 t1에서 t2로 갈 때죠. t1에서 t2로 갈 때 점점 t 값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지? t 값이 알파보다 작을 때와 t 값이 알파보다 클 때가 되는 거고, 그러면 똑같은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좌우 대칭 형태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게 또 생기겠지. 증가 감소가 똑같은 형태로 생길 거야.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이 ft, 라지 ft라는 함수는 여기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다시 내려오는 형태의 대칭 형태로 생길 거고, 여기가 언제 터닝포예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터닝포인트가 이거 알파죠. 그럼 여기 네가 베타겠고, 여기가 m일 때 라지 ft가 0이었잖아. 좌우 넓이가 똑같아. 그죠? 왜냐하면 빼기 2를 해야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딱 1이 돼버리잖아. m일 때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내가 k를 그었을 때 하나, 둘, 일단 확보가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 넓이가
이 t가 아무리 왼쪽으로 가더라도 이게 이 전체 넓이 두 개의 합이 1이 될 수 있을까? 1이 될 수는 없어. 왜냐면은 x의 그래프가 항상 더 위에 있기 때문에 1이 될 수는 없고 1보다 작아.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겠니? 전체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질 수는 없겠죠. 작겠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x축에 다가가면서 이렇게 정근선 형태로 다가가게 될 거야. 아, 그러면은 여기 0일 때도 교점이 하나밖에 없겠죠. 따라서 k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겁니다. 넓이의 합이 한쪽은 오른쪽이고 한쪽은 왼쪽인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첫 번째 부분 있잖아. 처음에 했던 부분. 여기가 이해가 된다면 훨씬 전체 문제를 파악할 때 쉬울 겁니다. 자, 19번을 봅니다. 19번은 우리가 이게 지금 그래도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그림 자체를 보면 이게 확대를 해서 잠깐 볼까? 여기가 직각삼각형이거든. 그지? 얘가 직각이야. 직각에다 보니까 이런 느낌의 그림을 좀 상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우리 소공식 쓰는 그 문제하고 비슷해. 여기 수선 내린 거하고 같은 거야. 맞죠? H고 A가 Q고 R이고 P요. 그러면은 접선 얘기가 나왔잖아. 접선 얘기가 나왔으면 여기 각도, 이 직선, 요 접선 있잖아. 접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 이쪽에다 표시할게요. 이걸 세타라고 했을 때 이거의 탄젠트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일단. 그죠? 그러면 여기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함수값이니까 2의 t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각도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미분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수함수 미분했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2의 t가 되는 순간이고, 그러면 사인 세타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조그맣게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자, 세타 잡고요. 탄젠트가 2의 t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여기가 2의 2t 플러스 1인 상황이거든?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의 2의 2t. 그죠? 루트의 2의 2t 플러스 1분의 사인 같은 경우는 2의 t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뭐야? 루트의 2의 2t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 이제 계산해야 될 게 뭐냐? 넓이가. 자, 볼게요. PQH 확인하시고요. PQH 넓이라고 하면은 여기겠다. 그죠? 요 삼각형의 넓이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RHQ면 여기 넓이겠구나. 여기 넓이 두 개를 계산해서 곱해가지고 극한을 보낼 건데, 그럼 뭐 계산은 복잡하지 않게 생겼네. 자, 볼게요. 일단은 여기 각도가 세타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QH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QH 길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의 t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합니다. 그 다음에 PQ 길이 뭐가 되죠? PQ 길이는 2의 t에다가 사인 세타가 되죠. 그지? 그래서 두 개 곱해서 나누기 하면 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여기 RH 길이 구하셔도 되고요. RH 길이 구한 다음에 거기서 또 코사인 사인을 계산을 하면은 QR하고 QH 길이가 나와서 요 삼각형 넓이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극한을 보내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았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도 가능하지. 큰 삼각형의 넓이에서 방금 구한 여기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버리면 여기 QRH 넓이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번인데 20번을 생각해봐. 20번 그래프 쉽지 않아? fx가 x sin x,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했던 그림이에요. 봐봐, 요런 그래프였거든. 그죠? 맞잖아. 그런데 t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 사이.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이거 미분하면은 xlnx 미분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ln x잖아요. 이게 0 되는 x 값이 뭐가 나와? 2분의 1이지. 그래서 여기가 뭐야? 2분의 1이요. 그럼 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결국에 t가 여기에 그어져야 돼. 그럼 그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두 개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름이 GT인 거고 뭐 얘가 HT 이런 상황인 거야. 오케이? 문제 파악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기억, 니은 체크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직접 구해야 돼요. 접선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쫙 구하고 뭐 이 접선을 쫙 구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 접선의 방식을 구해야지. 미분을 해놨겠다. 그러면 여기는 y는 뭐가 돼요? 자, 1 플러스 ln의 접선 x좌표가 ht니까 ht에다가 x 마이너스 ht 플러스 t로 일단 해놓든가. 맞지? 그 다음에 요 접선은 y는 똑같아. 1 플러스 그죠? 1 플러스 ln의 gt lngt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gt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그럼 만들어진 이 두 직선을 가지고 있잖아. 이 직선을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하게 되면은 그때 뭘 구하죠? x좌표. 그지? x값을 찾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연립만 하면 돼요. fx가 ab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sin x 그래프에다가 어떤 x로 된 1차 함수 곱해진 형태여가지고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라지 fx 같은 경우에도 0부터 x까지 정적분 값이야. 그러니까 요거의 차이점이 뭡니까? 요거는 음수 부분은 넓이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계속 넓이만 계산하라 라는 식이죠. 그 다음에 일단 어차피 얘가 0 될 일은 없어. 그죠? b가 양수이기 때문에 sin x가 0이 되는 게 존재를 할 거고,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가자고. 0일 때 0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이렇게 막 가는 거야. 대충 그냥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뭐 정확하게 그린다기보다는. 근데 여기가 얼마가 되면 여기 0이고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됩니다. 여기가 2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파이, 4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쭉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라지 fx가 뜻하는 거랑 라지 gx가 뜻하는 거 좀 다르거든. 근데 첫 번째 구간부터 좀 볼게요. 첫 번째 구간을 보면은 3파이에서 4파이 사이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gx 뭐야? 넓이만 계산한 거는 정적분 계산한 거에 마이너스 붙이고 24 더한 거랑 같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까? 여기 어딘가에 이제 뭐 x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쭉 때린 거하고 넓이를 쭉쭉쭉 더한 거하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지. 그럼 여기 넓이를 쌤이 넓이야 넓이를 A1이라고 해볼게요. A2라고 하면은 A3, 여기 그냥 S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라지 GX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이거지. 어때? 라지 GX는 A1에다가 A2를 그냥 더하면 돼요. A3 더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S 그냥 더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냥 넓이니까요. 넓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fx는 어떻게 되겠니? 정적분이니까 a1은 양수로 가고 a2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a3는 양수니까 하고 얘도 s 붙이고 플러스 24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니까 지금 없어지는 것도 생기잖아요. a2 없어질 거예요. s 없어집니다.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은 2배의 A1 더하기 2배의 A3가 24란 얘기야. 그러니까 A1하고 A3를 더하면 24다, 12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알았어?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의 넓이 하고요. 2파이에서 3파이까지 넓이. 알겠지? 저 함수 fx를 정적분을 한 걸 계산하면 12가 된다. 이런 이야기야. 알겠죠? 자, 요식 하나 킵해 놓으시고 요거 지울 거예요. 요거 하나 킵해 놓고요. 그러면은 따로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A1 플러스 A3의 넓이는 12라는 걸 일단 하나 얻었어요.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죠. 여기를 함수를 뭐 계속 잇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근데 뭐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어. 아니,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거나 함수값을 보기만 봐도, 예를 들면은 이제 2분의 파이 같은 걸 집어넣어도 있잖아.
2분의 파이 넣으면 1이란 말이야. 양수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 할 때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위로 블록으로 스타트 끊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본다 그러면 5파이, 6파이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돼요? 7파이가 되니까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x로 잡게 되면은 넓이가 이제 쭉쭉쭉 갑니다. 여기가 A4, 5, 6, S라고 잡고 좀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GX 어떻게 됩니까? GX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하게 A1, A2, A3, A4, A5, A6까지 다 더하면 돼. S까지. 그건 뭐하고 똑같아? A1, 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부분은 그죠?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A3, 그다음에 마이너스 A4 플러스 A5 마이너스 A6 플러스 S가 돼가지고 이것도 이제 다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관계식이 이 아이들이 없어지고요. 남는 건 이제 2번, 4번, 6번. 근데 뒤에 얼마가 플러스 됐어? 60이 플러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A2 더하기 A4 더하기 A6까지만 계산을 한 게 30이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사실, 첫 번째에서 요거 적분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A, B를 모르잖아. 부분 적분하면 되지. 요거 적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분해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풀면 A, B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다.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있잖아. 요 내용이 나왔을 때 머릿속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는 넓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구나. 넓이와 관계, 함수값의 부호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25번 볼 거예요. 25번 같은 경우는 관계식 하나 가에 나와 있지. 근데 문제 보면 F'의 GX 보이잖아. 그러면은 얘를 미분을 좀 해. F'의 GX 곱하기 G'X가 얼마야? 3이죠. 그럼 이 주어진 식을, 자, F'의 GX를 뭘로 바꿀 수 있어? G'X분의 3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3분의 1에 G'X 분의 X d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뭡니까? 주어진 식을 보니까 X가 가에 보면은 3분의 1에 F의 GX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면 9분의 1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F, 자, 이게 지금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G'X로 그냥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에다가 F의 GX 곱하기 G'이지 번분수니까 이렇게 적분이 된다고. 그럼 치환 적분하면 되잖아. GX를 뭘로? T로 치환해서 적분하면 끝나죠. 그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26번도 생긴 거는 조금 어렵게 생길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잘 생각해봐요. F'이라고 G'이면은 미분을 해. 어차피 미분해가지고 볼 거 아니야? GX 곱하기 G'X구나. 그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라지 F'의 1은 F'의 G1 곱하기 G'X이죠. 자, 요거 미분하세요. G'X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적분 자체를 미분했기 때문에 2의 절대값 X,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분의 X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1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가면 되지. 그지? 여기다 1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가면 돼. 그 다음에 F'의 G1. G1이 뭔데? G1은 여러분들 요 함수가 생각 외로 얘는 기함수예요. 기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을 적분하게 되면 0이죠. G1이 0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F'의 0이 궁금한 거야. 알았지? F' 0. 그럼 F'도 구해볼까요? F'X는 2의 X 플러스 1분의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여기다가 이제 미분해가지고 미분된 순간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되겠죠. 걔네들 계산하시면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g 프라임 x도 구해볼까요? g 프라임 x도 스몰 g 프라임의 fx 곱하기 fx 0 집어넣자 이거지. g 프라임의 0은 g 프라임의 f의 0 f0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f 프라임이다. 프라임 0. 그래서 미분한 거 0 집어넣은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캐치해야 될 내용은 이 부분. 특히 이제 G1 같은 경우에는 뭐다? G1은 0이다. 알겠지? 이 안에 있는 함수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7번 봅니다. 27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할 때는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일단 찾을 수 있는 것부터 다 찾아야 돼. 그러니까 각도가 나왔으면 뭐 이런 애들, 여기가 이제 3세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마이너스 4세타죠. 나와 있는 길이가 AB 길이가 3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3이랑 3세타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지. 사인 3세타 분의 3. 그 다음에 자, 가운데 낀 요 길이를 좀 보면 되죠. 여기를 x라고 잡으면은 사인 세타 분의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x가 있으면 얘가 짝꿍이잖아. 그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길이는 뭐야? CD 길이를 물어봤어. 그럼 여기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4세타 분의 x. 이 x 갖다 옮기면 돼요. x가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 분의 DC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오케이? 사인 법칙을 최대한 반복해서 쓰시면 되고, 자, 29번부터는 쌤이 이제 칠판으로 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29번이에요. 29번 같은 경우는, 자, 봅시다. 29번은 일단 SN하고 TM의 정의가 있어. 근데 어차피 SN도 이거거든. EP까지거든. EP 플러스 1까지야. 그러니까 요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그냥 A1부터 A2까지를 순수하게 EP 플러스 1까지를 다 더하세요 라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TM의 뜻은 뭐냐면은 처음에 어때? EM까지는 그대로 절대값을 씌워서 가고, 얘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빼게 되면은 EM까지는 살아남겠지. 근데 얘들은 어때? 위에 아래가 여기 날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첫째 항이 양수예요. A1이 양수라 그랬고 공비가 음수라 그랬어. 무슨 뜻일까? 첫째 항 양수, 두 번째 항 음수, 세 번째 항 양수. 그러니까 홀수항들이 양수고 두 번째 항들은 음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EM까지 만 살려준 거지. 그죠? 왜냐면 이거는 양수 그잖아. 두 개를 뺐으면은 똑같은 게 두 배 되지 않냐?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거 정리된 걸 보여줘야 되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A1 빼기 A2가 돼야 돼. 양수되니까. 그 다음에 A3 빼기 A4 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A의 EM 됩니다. 그럼 너의 여기 중간에 A의 EM까지 두 개를 빼게 되면 이게 어때? 두 배가 되겠지. 얘네들만 두 배 되지 않나? 그죠? 얘네들만 두 배 돼요. 결론은 이걸 정리하는 식은 뭐가 나오냐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얘네들 이제 짝수항만 나와요. 그죠? 두 배의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뭐 블라블라 A의 EM. 이게 이제 7P 제곱 플러스 7P가 되게 하고 싶어. 그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 얘들도 등비잖아. 그래서 두 배의 공비가 어떻게 되니? R제곱 아니야? R제곱 마이너스 1에, 그죠? 한 개수가 M개죠. 그럼 첫 장이 뭡니까? R제곱, AR제곱에 R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을 몇 제곱 한 거야? 2M이죠. M개지. 그래서 R의 2M제곱 마이너스. 요게 이제 7P 제곱 플러스 7P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자연수 P가 되길 원하는데 R이 지금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지? 어제 음수니까. 그러면은 이게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알았지? 이게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얘도 자연수 텐데.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되게 깔끔하게 두 배의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두 배의
a, 그죠? 마이너스 a지 않을까? 아니다, a겠다, 그지? a2, 그 다음에 a2도 그냥 뭐라고 적을까? 마이너스 a, 그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계속 적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 해서 이게 몇 개? m개가 나오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가능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r이 마이너스일 경우에 이런 애들이 가능하다, 그죠? 문제에서 보면.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시면 되고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이제 3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0번이야. 30번 같은 경우 일단 거기 문제를 지금 쓸 공간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지금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프 그리려면. 그래서 요약을 해서 좀 볼게요. 여러분들 x는 p, x는 q, x는 r에서 각각 극소, 극대, 극소로 간다. 근데 그 극소값이 같다고 문제를 했기 때문에 4차가 이런 식으로 대칭 형태로 생겼을 거라고. 여기가 지금 뭐가 돼요? 여기가 이제 p고요, 여기가 q, 여기가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값이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q하고 같은 함수값을 갖는 애 중에 하나를, 나머지를 베타, 여기는 알파 이렇게 부르자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이 fx를 가지고 fx분의 1이라는 함수를 그려본다고 치면 일단 극대극소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물론 점근선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거는요, 미분을 하면은 fx분의 fx의 제곱분의, 그죠?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돼.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기존의 fx가 갔던 극소, 극대, 극소가 여기에서는 부호가 어때? 이러한 마이너스가 생겨버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얘네들은요, 마이너스가 생겨버려서 극대가 극소로, 극소가 극대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친구가 만약에 PQR 세 군데에서 극값을 가졌다 그러면 너도 세 군데에서 가질 수 있거든요. 있는데 단 fx 얘가 0이 아니어야겠죠. 어쨌든 그런데 그 값이, 얘는 지금 p가 극소잖아. 그러나 이 마이너스 때문에 얘는 극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뒤집은 형태로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p하고 r에서 함수값이 같으면 얘도 함수값이 같지 않겠어?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대로 이제 분수꼴을 하잖아.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간에 얘들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fx분의 1은 어디로 가요? 대답해봐. 0으로 가잖아.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얘는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의 그래프가 생기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래프 그리는 연습하는 문제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어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분의 1 이런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했잖아. 자, 요거는 약간 정교분포 그래프처럼 생겼지만 극값이 3개 존재하는 그래프로 요거를 뒤집고 0에는 쫙 깔리는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Q가 되겠죠.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가 P, 여기가 R이 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함수값이 같아지게 되는 요 구간, 여기가 이제 베타,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여기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지? 자, 문제에서 화면이 잘 보이나? 좀 크게 그릴까? 좀 크게 그릴게요. 살짝만 더 크게 그리려 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쌤이 자체적으로 편집을 해서 올릴 테니까 쌤이 뭐 지우고 하는 내용들 다 빼고 여러분들 편하게 볼 수 있게 편집해서 볼게요. 이게 함수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니. 그냥 그렇다 해. 뭐 어떻게 해. 알파, P, Q, R에다가 베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HT라고 하는 녀석은요, 닫힌 구간 T에서 스타트를 끊어요. S까지 구간을 잡습니다. 그러면 T를 정해놓고 S를 쭉 움직여요. 그랬을 때 이 함수, 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GS. GS야.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 당연히 뭐 큰 거 작은 거 빼야겠죠. 구간 T에서 무한대까지 함수 GS의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다.
점의 개수. 그러니까 t를 잡아놓고 s를 쭉 움직이게 되면 그때 그래프가 s에 따라서 쭉 움직이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까? 첫 번째 경우 볼게요. t가 여기 있어. 자, t가 여기 있게 되잖아. 알파가 작은 쪽에 있게 되면은 여기서 s를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t가 여기쯤 있어. 그러니까 여기 0보다 조금 크지. 그러면은 s가 움직여. 그럼 이 구간에서 제일 큰 게 누구야? 이 노란색 부분의 이 끝에가 가장 크지. 그럼 너와 너의 함수값 차이야. 그럼 이 그래프 그대로인데 요만큼만 줄어든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알았지? 그럼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볼래? s를 그린다고 치면 이 s가 쭉 그어지면은 s의 함수값이랑 요 차이만큼이 함수값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요만큼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그래프 밑으로 내린 그래프처럼 생각을 하자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지는데, 알겠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P까지 한번 가볼게요. P까지. P를 가게 되면 뭐 좋아. P 다음 어떻게 되니? P 다음에 S를 잡아봤자 최대값은 아직 얘를 유지를 하고 있지. 그럼 이 값은 그대로 극대를 찍었다가 어때? 유지가 쭉 돼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극대에서 유지가 쭉 돼요. 여기 P에서 유지가 됩니다. Q 가도 돼. 계속. 자, 여기서 어차피 이 함수 자체의 가장 큰 값이 누구야? 그지?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또 와도 계속 같은 값으로 유지가 돼요. 쭉 갑니다. 쭉 가. 마냥 그렇게 될까? 자, 이 구간에서 가장 작은 게 얘였기 때문에 얘랑 얘 사이의 값이 이대로 쭉 유지가 되고 가는 건데, 만약에 t 여기 값 있잖아요. 여기 친구 t의 반대편 값, 이 값을 넘어가는 s가 생긴다면 이 구역에서 최소값은 t에서의 값이 아니죠. 얘가 최소값이 되죠. 최대값은 그대로 유지된대. 그러면 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서 이 거리보다 더 커지겠지. 그럼 이 값보다 조금은 커지게 돼. 그래서 여기 값, 알았죠? 여기를 쌤이 그냥 픽스를 해놓을 거야. t1일 때, t1인 경우에 이제 잡아놓게 되면은 여기가 t1 친구, t1 프라임일 때가 어때? 여기서 꺾이게 된다.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t가 알파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몇 개? 미분 불가능 점이 한 개다. 이 GS를 쫙 찾아놓고 개수가 변하는 타이밍이 몇 군데 있냐 이거. 걔네가 지금 어디서 HT가 A, 1, B, 5에서만 미불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바뀌는 타이밍을 한번 보자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T가 알파가 될 때는 언제죠? T가 알파일 때도 여기까지가 최대값이 되죠. 그래서 T가 알파일 때도 잠깐 보시면, 자, T가 알파가 되면은 여기서 쭉 출발을 할 거야. 그지? 그래서 쭉 출발한다고 극대 찍어. P일 때 요 거리가 이 거리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쭉 최대 찍겠지. 마찬가지예요. 쭉 최대 찍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 베타 올 때까지 찍겠네요. 베타 올 때까지 찍겠네요. 그죠? 알파랑 같아지는 베타 올 때까지 이 구역에서 최대값은 누가 됩니까? 여기 극대값이 여기를 그냥 뭐 K라고 할까요? 이 K가 바로 최대값이 됩니다. 근데 베타를 넘어가는 순간 최대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최소값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타를 넘어가는 순간 아까처럼 또 차이가 커지게 되죠. 여기서 미분이 또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알았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 그래서 또 한계가 된다. 자, 이번에는 알파보다 더 커. T가. 이런 꺾이는 점들 기준으로 좀 볼까? T가 이번에는 여기 있다고 쳐봐. 알파 T2 여기쯤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은 최대값이 되겠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여기에 보면은 얘랑 같은 값을 갖는 게 자그마치 4개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차이가 올라가다가 이 P가 되는 순간까지는 올라가다가, 그죠? 여기 반대편가 여기 어딘가 누군지 몰라도 여기까지 오는 순간 다시 어떻게 돼요? P 다음 여기서 다시 또 한번 꺾이겠죠. 아까처럼 차이가 벌어지잖아. 그죠? 차이가 이 갭이 벌어지지 얼마까지? 여기까지.
Q와의 거리까지 가장 맥시멈으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 최소값은 이제 Q가 차지하게 된 거죠. 최대값은 이제 K가 그대로고요. 최소값은 계속 한동안 얘로 유지가 됩니다. 언제까지? 베타가 될 때까지는 계속 Q가 되는 순간부터는 베타가 될 때까지 계속 최소값은 이 Q에서의 함수가 FQ분의 1이 이제 최소값이 되다 보니까 최대값은 K로 일정하고 최소값은 Q에서 함수값을 일정하니까 S를 아무리 구간을 이렇게 넓게 잡아도 여기 안에서 최소값은 얘고 최대값은 얘잖아. 그러니까 S가 계속 움직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근데 S가 만약에 베타까지 오게 되면은 딱 그 끝까지 오죠. 그럼 베타보다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보다 넘어서면은 이 구간 안에서 최소값이 또 바뀌게 되죠. 최소값은 이 끝에 점이 최소값이 되고 최대는 아직 K가 유지가 되니까 최소값은 그러면은 되니까 계속 또 벌어지겠지. 그래서 결국에 미분 불가능한 곳이 몇 군데? 두 군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보다 T가 베타가 아니라 P까지 일단은 좀 가볼까요? P가 됐을 때는 이제 두 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아가는 거야. 자, 이번에는 P로 잡아볼게요. P로 잡아보게 되면 이미 얘가 최대이기 때문에 최소값 Q까지 가기 전까지는 어때? 점점 갭이 늘어날 거고 오히려 Q가 되는 거. P가 여기 있죠. 여기일 때야. 여기에 T가 올 때 T3로 할까? 여기에 T가 올 때 구간을 여기서부터 쫙 S, 오른손이 S가 쭉 늘어가면은 갭이 점점 벌어지지. 그러니까 차이가 점점 커져. 그러다가 Q가 넘어서는 순간은 어차피 구간 여기를 잡든 어때? 최대와 최소는 얘 둘이잖아. 그러니까 쭉 가. 어디까지? 베타까지 안전하게 가겠지. 베타까지 안전하게 쭉 가다가 베타 다음부터 최소값이 바뀌지.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베타부터 바뀌게 되고요. 차이가 어떻게 돼?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곳이 T가 P일 때는 한계가 되고요. P에서 이제 Q까지로 좀 나눠서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서 보시면 돼요. 알지? 하나씩 좀 볼까요? P에서 Q까지. P에서 Q 사이에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T4를 보게 되면 여기까지 점점 벌어지겠죠? 벌어집니다. 점점 벌어지다가 한동안 잠깐 일정하겠죠. 그죠? Q가 아직 최소값 여기 유지돼. 여기 순간부터는 다시 갭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순간 여기 값이 얘가 다시 벌어지겠죠. 벌어지고 어느 꼭대기까지 R까지는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R을 치는 순간 어때? 이 구역에서 최대값이 R이기 때문에 R 넘어가게 되면은 최대와 최소의 차이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지? 간격을 좀 벌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 아까 그 T4 값보다, 그죠? 더 작아지는 순간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이 점, 이 점. 아까 T4의 함수값과 같아지는 요 점. 자, 보고 있니? 이 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다시 또 갭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또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T가 Q일 때 체크를 좀 할까요? 오케이? T가 Q일 때 체크를 좀 할게요. 이렇게 쭉 체크를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럼 T가 Q면 어떻게 돼요? 여기. 빨리빨리 할게요. 그럼 여기. 점점 가다 여기서 딱 멈추지. 베타 올 때까지는 계속 늘어날 거야. 그죠? R까지 갔다가 베타 될 때까지는 계속 최대와 최소 차이는 이만큼을 유지를 하겠죠. 베타를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돼? 또 갭이 더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 하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불연속이 생기잖아. P라는 점과 Q라는 점에서 불연속이 생기죠. 불연속 점들이 누구라 했어? A, 1, B, 5. 자,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러면 불연속인 점들이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불연속인 점들이 어디가 보이기 시작을 하냐면 알파에서 지금 불연속이 보이죠. 그럼 알파가 여기서 따지는 뭐가 됩니까? A가 돼버리고 두 번째 불연속 점은 P죠. P가 바로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알파가 A가 되고 두 번째 불연속 점이 P에서 지금 어떻게 개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P가 지금 거기 두 번째가 1이라고 되어 있어. 세 번째는 Q가 얼마야? Q가
여기가 지금 불연속이지. 세 번째 게 B로 돼 있어요. B로 돼 있고. 마지막 O는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R 일대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R 일대. 왜냐면 이 전까지는 불연속점이 좀 생기는데 R부터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이 그냥 쭉 미분이 가능해지죠. 무한대로 쭉 가니까. 그래서 R일 때가 되고 네 번째 불연속점은 5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4차 함수식을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얘가 A입니다. 얘가 A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요. R이 5예요. 얘가 B고요. 그런데 어차피 B라는 값은 1과 5 사이에 한가운데 들어있으니까 얘는 3이겠죠. 그러면은 fx라고 하는 녀석이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어때?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로 나와 있나?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되어 있구나. 그럼 미분하면 4로 됐겠지? 그 다음에 프라임이 0인 게 뭐예요?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f 프라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체크를 좀 해 보셔야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4차 함수를 만드는 법 알려줘서 완전 제곱식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기면은 얘가 여기서 중근을 갖지. 근데 얘를 몰라. 그러니까 여기를 m이라고 두면 어떻게 돼? fx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fx는 알지? x-1의 제곱 하잖아. 이런 식으로 생기죠. 대칭형의 4차 함수는 항상 이렇게 생깁니다. 5의 제곱 플러스 m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니까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이제 b-a의 전체 제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a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a를 구해야 됩니다. a를 구해야 되는데 뭐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걸 찾고 싶으면 일단은 그냥 이 a라는 값이 그냥 a가 아니에요. a를 대입하면 누구랑 함수값이 같습니까? 3과 함수값이 같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a를 넣어요. 그 다음에 3도 넣어요. 알겠지? 그러면 둘이 서로 같은 값인 거잖아. 그럼 두 개 빼버리면 m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죠. 오케이? a를 넣었을 때랑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 놔버리면 a에 대한 방정식이 돼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30번을 마무리하시면 돼요.